dry. Do you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Forever, forever, forever. I watch you as you sleep. You don't know I'm looking. With you everything's complet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When I dance arou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Forever, forever,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네, 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오늘 저희 열린공감TV 스튜디오에는 아주 반가운 손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노덕봉 회장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노덕봉 회장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은 노덕봉 회장님께서 현재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먼저 최초로 고발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예. 그렇게 알려져 계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저와 굉장히 흡사한 사건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본인이 만드신 회사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시는 참 제가 같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동병상련의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노덕봉 회장님에 대한 사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러 번의 시간을 거쳐서 저희 열린공감TV뿐만 아니라 공중파에도 나오셨고 여러 사건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덕봉 회장님에 대한 사건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후속 얘기들을 오늘 한번 저희 열린공감TV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열린공감TV 마크 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닉네임 옆에 열공 마크가 안 붙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십시일반 조금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항해사, 선장 등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 채널에 보시면은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는 코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덕봉 회장님에 대한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되게 방대하고 등장인물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다소 많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잘 아시죠? 노덕봉 회장님의 납골당 사업권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세간에 알려졌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최초로 고발을 했던 분으로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약정서가 당시에 노덕봉 회장님과 최은순 간의 주식 양도 약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노 회장님이 납골당의 주식 10%를 최은순 씨한테 맡겼었는데 그 최은순 씨가 전 내연남으로 알려졌던 김모 씨에게 그거를 넘겼고 서로 짜고 노 회장님을 속인 후에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김모 씨로 알려졌던 분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한 차례 당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은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을 해서 3번이나 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재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최종 무혐의 돼버렸습니다. 네, 그 끝입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 사건은 결국에는 최종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데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면 재심 한번 청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졌고요. 이 사건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납골당 사건으로 다 비화가 됐었는데요. 2005년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납골당인데요. 양주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납골당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양주에 약 22,000평 정도에 되는 토지와 사업권을 저희 노덕봉 회장님이 매입을 합니다. 80원에. 네. 그래서 2006년 2월에 시공사를 소개를 받아요. 지인으로부터.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2006년 6월경에 신한은행에서 약 45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납골당 시행사 주식회사 엠파크라는 것을 차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한 추모공원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브랜드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당시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시공사가 있는데 그 시공사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건설입니다. 이 정은건설의 이영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개받아서 2009년도에 신한은행이 아닌 신한저축은행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신한저축은행 많이 들어보시죠?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하는데 일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던 그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지금은 신한저축은행이 이름이 바로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신한저축은행을 소개를 받아요. 이영직으로부터, 이영땡으로부터. 그래서 12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2011년도에는 납골당 사업권 명의를 재단법인 조항공원이라는 곳에 맡기고 채무 변제 완료 뒤에 사업권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시공사, 신한저축은행 등과 이제 체결을 한 겁니다. 조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주식회사 엠파크 시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표는 노덕봉 회장님이시죠. 신한은행에서 45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 돈 갖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를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은건설이라는 시공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 대표는 이영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한저축은행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저축은행에서 120억을 더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3사, 엠파크하고 시공사, 정은건설하고 신한저축은행하고 3자 약정서를 체결을 해서 재단법인 조항공원이라는 곳에 사업권을 주게 됩니다. 이 약정서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노덕봉 회장님과 시공사가 약정을 맺은 약정서입니다. 인증까지 받았나요? 네,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저건 뭐 확실하게 법적으로는 이제 빼박인 건데요. 자, 문제는 왜 하필이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엠파크가 시행사가 그냥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조한공원이라는 사업권을 가져왔어야만 되느냐 하면 이게 상법상 납골당 사업은 재단법인만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엠파크라는 시행사를 만들었어도 재단법인이 필요했던 거였나요? 그렇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을 사갖고 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군위에 있는 재단법인을 사왔습니다. 그 사와서 양주시에서 그 재단법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 법원에 지사를 내서 산지, 초지, 건축, 도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마지막으로 분양 허가가 꽂힌데 재단법인이랑 분양 허가를 중지시켜줍니다. 안 해줍니다. 경기도에 있는 법인을 사오라고. 그래서 저는 행정소송을 그때 했으면 제가 끝나는데 아니 허가 다 내줘서 분양 단계에 있어서 양주시 그때 당시에 지금 현 시장이 복지과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것도 또 한 가지는 도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시죠.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의 납골당 사업은 재단법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출, 신한저축은행에 120억 대출을 받은 거를 담보로 해서 재단법인의 명의를 맡긴 거예요. 조항공원 사업권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맺었던 약정서를 보시면 바로 노덕봉 회장님과 시공사 정은건설과의 약정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박스로 추진 데를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약정서인데 좀 확대해서 보실까요? 갑이 이제 노덕봉 회장님입니다. 갑, 즉 공동대표이사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사임을 하게 하도록 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장이나 이사감사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고 병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약사항입니다. 모든 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가장 먼저죠. 우선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덕봉 회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이 이사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감사도 되는 거고 또 노덕봉 회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이 사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 특약사항인 겁니다. 근데 저기에
나중에 다 위반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공사하고의 약정서이고, 그 다음 돈을 빌려준 신한저축은행과의 약정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과의 약정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사의 약정서보다는 더 공신력이 있고 믿음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최우선한다, 이 계약서가. 그렇죠. 역시 이 부분들, 저기 부분을, 빨간 박스 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본 약정서는 그 어떠한 약정서들보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앞서 계약 및 체결된 약정서의 효력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시공사의 약정서처럼 우리 노덕봉 회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이 뭐 이사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 또 지정하는 사람은 퇴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이 짜고 위조해서 우리 노덕봉 회장님을 쫓아내버린 거죠.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동병상련인지. 그렇습니까? 예, 저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재단이라는 것은 허가권과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재단 이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엠파크가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이 못 들어가니까 주인이 누구냐, 허가권자가 땅을 사서온 사람이 누구냐가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공동대표이사 중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사인케하고 공동대표이사는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서 엠파크는 다 넘겨준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목적 법인으로서.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2013년도에 양수시청에서 결국에는 납골당 분양 승인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 신한저축은행에서 사업평가액을 최대 1,890억으로 한 거죠. 무려 엄청나게 1,890억으로 120억 대출 해주면서 자기네 자신들이 감정 뽑은 것이 그렇게 감정액이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한저축은행과의 약정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상기 약정서와 그러니까 우리 노덕봉 회장님입니다. 채무가 완자될 시 모든 권리를 갑에게 이양하기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현재 을병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사업권을 포기한다. 저기에 이제 무가 이제 이모 씨로 되어 있잖아요. 시공사 대표인데 그 재단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금상공업묘원이라고 그 재단도 뺏겼습니다. 그것도 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가면 또 시청자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 자, 좀 이제 확대한 걸 좀 줄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약정서에 따르자면 시민 여러분,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이 시공사라든가 신한저축은행 측에서 그동안 빌렸던 모든 비용을 다 변제하거나 다 없어지게 되면은 모든 권리를 다시 노덕봉 회장님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 모든 그 채무를 다 변제가 돼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노덕봉 회장님한테 안 돌려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 이제 결국에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납골당 사업이라는 건 분양이 꽃입니다. 분양만 잘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차질 없이 다 대출도 상환할 수 있었고 뭐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이 우리 노덕봉 회장님이 하셨던 시행사 엠파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권한을 모두 상실했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노덕봉 씨는 사업권을 매각할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짜고 노덕봉 회장님을 내쫓으려고 강제 해임도 하고 시행사가 임시로 분양소를 설립해서 분양하고 있었던 분양사들도 내쫓아버리고 자신들이 분양을 하겠다면서 무력을 행사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노덕봉 회장님이 갑자기 본인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공사 사람들로부터 출입 제지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또 뒷모습에 약간 머리 까지신 분이 우리 노덕봉 회장님이신데 저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저 당시에 16년도. 2016년도.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공사 측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재단이라는 거, 재단 법인에
임원은 네. 허가권과 전 재산을 출연한 자인데 네. 허가권과 전 재산을 출연한 사람은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쫓아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공사에서 수목장 하는 걸 반대하고 결산을 하자고 한다고 저를 변호사 3인이 끼어가지고 저를 불법 해임한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우리 노덕보 회장님은 시행사의 대표였는데 시공사 측에서 이 용역들을 써가지고 예. 사람들 용역도 거의 깡패 같은 용역들을 써서 우리 노덕보 회장님의 사무실의 집기를 다 드러내버리고 문도 다 폐쇄시켜버리고 서류도 다 어디론가 빼돌려버리고 지금까지 처서를 못 찾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기증품하고 네. 그 서류를 못 찾고 그 재판에 패하는 아픔도 있었고. 아이고 중요한 정말. 서류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다 빼돌려버린 거죠. 네, 제가 이제 네. 보증금 2억 7천 하늘한 추모공원 앞으로 보증금 2억 7천 넣은 것도 네. 못 찾고 또한 분양 수수료도 4천만 원도 못 찾고 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만들어가지고 네. 저를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은 한때 회장님으로 불렸던 이도덕봉 회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016년만 당시만 하더라도 저 추모공원 사업의 회장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본인 회사에 본인이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신의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문으로 폐사가 됐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만든 내 회사에 내가 못 들어가는 저 정철수 PD와 너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믿고 일을 맡겼던 검은머리 짐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짐승. 바로 이 사람인데요. 김준땡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덕봉 회장님이 거둬서 일을 맡겼던 사람이고 월급도 주고 자기 관련 일 주로 허드렛 일을 좀 시켰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 시공사와 짜고 노덕봉 회장님을 몰아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저 양반이 저희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저희 회장실에 있던 서류 일체를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어찌됐든 간에 노 회장님이 고용하셨던 분이잖아요. 원래는 제가 우리 회사에 감사로 있던 분입니다. 제가 봉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급 주고 본인이 고용하신 분이잖아요. 원래는 엠파크에 감사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덕보 회장님한테 녹을 먹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단의 지사장으로 시공사 측에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노덕봉 회장님을 배신하고 시공사 측으로 붙더니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사장에다가 제가 사진 한번 찍으러 갔더니요. 여기 자기가 대표니까 저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뭐 방송이니까 얼굴을 블러 처리했는데요. 재단법인 조광공원 하늘한 추모공원이라고 치시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 사람 본인 얼굴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노덕봉 회장님한테 녹을 먹던 사람이 이제 회사를 차지하고 자신이 지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지한 사람은요. 시공사 그렇죠. 대표입니다. 뭐 일종의 바지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노덕봉 회장님은 모든 사업권을 이 당시 2015년도에 다 뺏겨버리고 법적 분쟁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막 벌어져서 법적 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노덕봉 회장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김충땡이라는 최은순 씨의 전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노덕봉 회장님을 찾아와서 최 회장과 당시 윤석열 검사한테 잘 말해서 사업권을 되찾아 줄 테니까 나를 공동대표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노덕봉 회장님을 꼬신 겁니다. 노덕봉 회장님은 그렇게 하면 사업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믿고 그 김충땡이라는 사람에게 공동대표로 임명을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을 되찾아 주겠다는 김충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덕봉 회장님이 10%의 주식을 최은순 씨한테 맡겨놨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양도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공동대표이사직을 활용을 해서 불법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2016년 10월경에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꾸로 노덕봉 회장님을
회장직,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네,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이 다 네. 성파 경찰서에서는 네. 모든 걸 다 자백받아가지고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네. 검찰에서 한 1, 2년 끌다가 네. 불기소해버리고 네. 또 고등검찰서에서 재수사했는데 네. 그것도 불기소돼가지고 결국은 네. 불기소로 끝났으니까 대법까지 해서 불기소로 끝났다. 네. 이렇게 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네. 그저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기소 의견으로 네. 아마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뭐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수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당시 우리 노덕봉 회장님은 주장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양도를 최은수 씨한테 양도했던 그 10%의 주식을 바탕으로 김충태 씨가 시행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뭐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니 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무혐의 나게 된 배경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법부에 있는 재판장들이라든가 여러 검사들이라든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겠죠. 이런 일로 인해서 아무튼 무혐의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야기는 이 장모 이야기보다는 그 이후의 사건들, 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양주시청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텐데요. 양주시청하고 경기도 등 이런 관공사가 시공사와 짜고 매매 양도 금지 가처분된 그러니까 매매 금지 가처분된 이 하늘한 추모공원의 낙골당을 강탈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이 돼 있고 양주시에서는 처음부터 엄청 저희가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네. 왜 그러냐면 이 도로를 먼저 허가서 아주 건축허가 다 내주고 나서 도로를 없애버리고 또한 재단법인 금산공원도 양주시에서 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금산공원 사업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양주지사를 해서 해라 그래서 했대서 양주지사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지사로 해서 산지, 초지, 도로, 건축 모든 걸 허가를 다 내주고 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 허가만 안 내줘가지고 그 제가 손해를 보게 된 주 원인이 양주시청입니다. 현재.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그림으로 설명을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관계도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낙골당 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이 꽃이죠. 낙골당의 꽃이 분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양주시청이 낙골당 시설 허가를 모두 해주고 분양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설 허가는 다 해주고 분양 허가를 안 해주면 뭐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 이유가 양주시에서 분양을 경기도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아니지. 그 이제 그 재단 법인이 네. 경기도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나중 얘기지만은 분양을 하려면은 장사전법에 의해서 분양사업 허가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권을 사들입니다. 어디서 사들이냐면은 이게 경북에 있어요. 금산공원이라는 곳이. 경북에 있는 금산공원이라는 이 분양사업권이 있는 이 분양사업권을 사갖고입니다. 약정서를 체결을 해서 재단법인을 사갖고 와요. 승계. 5억 8천만 원을 주고 승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재단법인 금산공원을. 그래서 이 금산공원권 사갖고 와서 이제 허가를 내달라라고 양주시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양주시청이 금산공원이 경북에 본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사 개념으로 양주나 경기도에 지사 개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 해가지고 양주시청에 갖다가 줬어요. 그런데 분양 허가증을 발급할 곳이 경북이라서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경북 업체라서 허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따로 알아보니까요. 주소지만 변경하면 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사실 또. 아니, 그러면.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소지만 변경하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조항공원을 그래서 양주시사만 공로금투로 6억 4천을 주고 파주 본사까지 10억을 줘가지고 16억 4천에 조항공원을 샀는데 경기도에서 그거 지금 그건 아니다. 산 것이 없다. 입증 자료가 수표까지 다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북에 있는 금산공원이라는 분양사업가권이 있는 곳을 겨우겨우 돈을 무려 5억 8천이나 줘가지고 승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허가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양주시에다 신청을 했더니만 이건 경북업체여서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지사로 해가지고 다 갖고 왔는데도 본사가 경북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주소지만 변경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양주시에서 그 당시에 불허를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제는 양주시에서 그 당시에 산지 허가, 토지 허가, 건축 허가, 도로 허가 다 내줬습니다. 금산공원. 다 내줘서 건축을 다 했어요. 무려 공정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양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도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건축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도로를 없애버려요. 취소합니다. 취소해서요. 네. 양주시장시 그때 당시 임사빈 님의 그 동생 임춘빈 씨라고 시장이었어요. 아주 올바른 사람입니다. 명관이.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갔죠. 시장시 들어가서 이거 다 건축허가 낙골당 허가 다 내주고 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거지 않느냐. 도로를 허가를 내주든지 저기를 해주든지 허가를 취소해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시오. 그럼 나는 행정소송해서 이거 하겠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그 시장님께서 과장들 다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올라오니까 한두 사람이 반대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장님께서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로 내줘 해가지고 도로를 받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노덕봉 회장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추정입니다. 자, 도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했겠죠. 그래서 공정률이 80%까지 이루어졌어요.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허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소 허가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양주시에서 자꾸 해줄까 말까라고 재고 있으니까 우리 노덕보 회장님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제 허가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도로를 낸다라고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셨습니까? 그 이제 최모 씨한테 빌린 거죠. 최원순 씨한테 빌리셨죠. 주변에서 빌려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타짜라는 영화 보시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노 회장님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가급적이면 최원순 씨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실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걸리신 게 아니신가 생각이 되긴 해요. 자, 어쩔 수 없이 어찌됐든 간에 6억을 빌려서 최원순 씨가 6억이라는 돈은 되게 큰 거금이죠. 큰 돈인데 선뜻 빌려줍니다. 담보도 없이 빌려줬습니다. 담보도 없이. 고마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보도 없이 6억이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고맙죠. 그러니까 아무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해요. 처음에 막 밀어줍니다. 막 밀어주다가 나중에 홀라당 다 뺏어가거든요. 자, 어찌됐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도로 허가가 나와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양주시청에서 결국에는 조안공원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금산공원. 금산공원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금산공원이 경북에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조안공원이라는 곳을 또 6억 4천만 원을 주고 사업권을 사갖고 옵니다. 이번에는 승계받죠. 양주지사 사업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자, 다시 그 금산공원이라는 경북 업체가 안 되니까 그 돈 그럼 날린 건가요?
날린 거죠. 금산공원도 지금 시공사가 다 가져갔으니까 네. 날린 거죠. 어쨌든 그 당시 우리 노덕봉 회장님 입장에서 네. 날린 거죠. 네. 다시 조항공원이라는 경기도 파주 소재에 있는 그 또 재단법인에 대해서 양주시사 사업권을 6억 4천이나 주고 또 약정서를 맺고 사갖고 오시게 된 거죠. 참 어렵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조항공원 사업권을 사갖고 오는데 이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공로금주로 양주지사는 6억 4천, 파주 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10억. 그래서 그거를 재단이사 김모 씨하고 시공사 대표가 확인서에 의해서 다 지불하고 수표까지 다 복사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그것만 빼고 다른 거는 조사하겠다. 그거는 혐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의원이 참 기가 막히게 그러십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거, 우리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 조한공호 사업관을 사갖고 오시는데 재단법인은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단법인 내에 있는 그 이사장에게 퇴직금과 공로금 형식으로 약 10억 정도를 준 겁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6억 4천. 16억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로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줬네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10억을 줬고. 자, 그렇게 해서 엠파크 명의를 조항공원으로 명의 이전을 해서 엠파크 허가권과 금산공원에 있는 건축토지 허가권 등을 다 조항공원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샀으니까 조항공원을 승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행정 절차상 매매 계약서 이걸 써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상 써서 넘겼는데 그 조항공원에서는 이걸 82억에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2억이라는 돈으로 주고 샀다고 빠져나가면서 거꾸로 노덕봉 회장님을 고소합니다. 1860억짜리를 고작 82억에 팔아먹었다라고 배임혐의로. 참 진짜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분양. 저도 그렇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더 탐사한테. 근데 저는 다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래요? 아직 현재 소송 중에 있으시죠? 저랑 너무 똑같은 일을 당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래요? 이런 업계에 회사 뺏을 때. 저는 시공사가 공증해주고 또 은행에서 공증해주는데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겠죠. 기만당한 거죠. 근데 뭐 알다시피 신한저축은행은 뭐 그분하고 되게 가까운 은행이고 처음에 돈 6억 빌려줄 때도 그렇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덕봉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 당시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짜고 서류를 위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노덕봉 회장님이 사업권을 양도했다는 양도계약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가짜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가 노덕봉 회장님 딱 걸립니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경기도청을 가봐라. 도청을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꿈에서? 네, 진짜 왜 그러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김모 씨하고 우리 부회장 같이 셋이 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그 허가권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넘어갑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김종찬 공무원이었는데 다 뭐가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인감 띄어서 다 줬지 않냐. 그래서 봤더니 제 양도도 안 해줬는데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설마 인감증명서도 다 가짜로 끊었나요? 인감증명서도 원래 떼놨던 거? 아니. 그러면 자기가 법무사에 가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시공사에서 법무사에 가서 그걸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감증명을 하나 빼가지고 그걸로 공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인감증명서 하나를 빼서 공증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바로 내가 인감증명을 바꿔버렸거든요. 바꿨는데 그 인감증은 틀리니까 이게 이제 적인 것이 그래서 이제 양주 경찰서에서 이거는 뭐 확실하네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경기도니뭐니 다 해가지고 다 서류 찾아서 맞다고 그랬는데 며칠 조금 있으니까 내가 다 해줬다 나와. 내가 다 해줘서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것도 무혐의 났다고?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찌됐든 시공사와 양주시가 짜고 결국에는 모든 사업권을 자신들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 같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노덕봉 회장님한테는 분양권 사업권을 주지 않다가 결국 저 조항공원
재단을 네. 손아귀에 넣은 네.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이 네. 다시 양주시한테 네. 모든 허가를 받고 네. 본격적인 분양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노덕봉 회장님은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네. 왜 쫓겨났냐면은 네. 제가 이제 그 100억 대출금에 대해서 네. 연체 이자가 20% 늘어난다고 그래요. 네. 연체 그러니까 시공사에 지금 그때는 분양도 안 되고 막 적자가 나니까 네 사업권이니까 시행사 사업권이니까 네가 돈 3억을 빌려와라. 네. 그래서 제가 저 천하명당의 지인한테 3억을 빌려온다. 내가 이자 주기로 하고 내가 보증 쓰고. 네. 그래서 빌렸는데 천하명당도 분양이 안 돼요. 그때 같이 나랑 분양 계약을 쓴 거예요. 분양 계약을 같이 써가지고 혼자 맡기면 독점하면 위험하니까 같이 시행사를 해놔라. 시공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분양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편의상 써놓은 분양 계약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저를 분양 계약서가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3억 원을 분양이 안 되니까 도로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천하명당에서. 그러니까 또 내 하늘은 추모군 주식, 그 이모 씨에게 잡혀가지고 45%를 잡혀가지고 4억에 팔아가지고 양도 팔아가지고 그 3억을 갚습니다. 갚고 4억에 대한 이자는 또 내가 680만 원씩 1년 동안 줍니다. 그러면 그 이자만 준 것만 가지고도 노덕분이 사각건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이자 준 거는 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자 주고 내가 분양했는데 분양 계약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게 해놓고 네. 분양 계약이 끝났다고 저를 처음 신작전을 내쫓고 제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서류 일체를 전부 다 가져가도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 네. 불기소 이웃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뺏겼습니다. 네. 사업권을 다 뺏겨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죠. 네. 자, 노덕봉 회장님을 쫓아내고 나서 그동안 사업 허가권을 안 내줬던 양주시는 갑자기 빠르게 사업 허가권을 시공사한테 해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다음부터 분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대박을 냅니다. 네. 무려 300억을 벌어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벌었냐면요. 네. 재단법인에서 수목장을 할 것을 네. 시공사 대표가 네. 하려고 땅을 수목장 부지를 사놓고 네. 설계비 4억 5천에 계약해가지고 1억 6천을 줬는데 네. 그러면 재단에서 수목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빼가지고 그 옆에다 땅을 사가지고 네. 허가권 금지 가처분 된 땅까지 합쳐가지고 네. 수목장을 해서 300억 정도를 네. 벌었어요. 그러면 네. 그 돈을 300억 정도를 벌었으면 그 돈은 재단으로 오야 될 돈입니다. 네. 그러면 재단의 이사들이 네. 전부 다 그게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네. 재단에서 할 거를 수목장에 다 빼돌려가지고 네. 했으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네. 현재 열린공감 TV 법인 강탈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게 네. 열린공감 법인에서 네.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네. 시민언론 덧탐사 스튜디오라고 별도로 네. 자기 회사를 또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스튜디오를 만들 때 들어간 10억이라는 돈이 열린공감 법인에서 나온 돈이에요. 네. 그런데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데 네. 1억 자본금을 네. 자기 회사로 네. 1인으로 만듭니다. 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카데미도 하고 뭐도 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이 결국에는 열린공감 법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네.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별개로 저희가 소송을 걸릴 일이긴 하지만은 네. 아무튼 수목장 사업을 해서 이 재단법인은 대박을 터뜨립니다. 무려 300억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러면은 네. 저는 딴 거 안 벌었습니다. 네. 공중진 약정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공중진 약정서를 위반하고 네. 이거 이렇게 해도 이게 되는 건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참, 뭐 당한 우리들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법이 참 늦으죠. 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노덕봉 회장님과 동업 관계에 있었던 파트너 중에 이모 씨라는 분이 네. 2010년 3월경에 노덕봉 회장님하고 약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설 납골 시설 처분 금지 가처분을 네. 법원에 제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항공원은 납골 땅에 대한 관리권과 시설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소송에서 그 사람이 승소를 한 거예요. 즉 가처분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한공원이라는 재단법인은 어떠한 사업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매매해도 안 되고 양도해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양주시에서 허가해가지고 다 해버린 거죠. 사업을. 왜 그랬을까요? 양주시는 왜 조한공원
분양 사업권을 이제 이 가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때 허가를 당시는 해줬을까요? 제가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서로가 다 저기에서 그런 몰라도 이게 가처분을 가처분권자의 네. 승낙을 받아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한 것은 양주시나 다 잘못된 것이죠. 조항공원도 잘못된 것이고. 참 어이가 없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가처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항공원에서는 어떠한 분양 사업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양주시는 조항공원의 분양 사업권을 모두 허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네. 저기에 보면은 67-1번인지도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수목장 허가도 네. 그것도 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수목장 허가까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양주시는 납골당 시설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사설 납골당 시설 명의 변경 금지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엠파크로부터 재단법인 조항공원으로 봉안당 설치 변경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는 명백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최근에 지난달이죠. 6월 13일 날 노덕봉 회장님의 이 이제 그 분양권을 다른 데 넘기셨죠. 한국 기독교 추모공원이라고. 거기가 이제 양주시를 상대로 이제 불법 납골당 등 인허가 취소 요청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바로 이게 그 내용 증명입니다. 아, 이게 가처분 소송 저거네요. 그 결정문이네요. 가처분 소송 결정문입니다. 이게. 가처분 소송 결정문 저기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2023년도 네. 5월 22일 날 네. 저기 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양주시는 저 가처분으로 인해서 엠파크에서 재단법인 조항공원으로 봉안당 설치 변경을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해줘버린 겁니다. 양주시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거죠. 자, 양주시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엠파크에서 재단법인 조항공원으로 봉안당 2만 기에 대한 매매 양도 명의 변경 허가 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그 조항공원에서 서울 신흥교회라고 약간 좀 이게 좀 뭐라고 사이비 종교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이비는 아니에요. 서울 신흥교회라고 하니까 하늘계단 수목장이라는 걸 또 저기 하나의 또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거 거기서 납골당 사업 허가를 수목장 사업 해줄 수 있게끔 한 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3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또 챙겼죠. 챙긴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그 조항공원과 조항공원에서- 시공사의 그 가족들이 다 해먹은 거죠. 그렇죠. 참. 이건 양주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 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저는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공증된 약정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약정서, 공증된 약정서. 자,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한국 기독교 추모공원이라는 곳에 노덕봉 회장님이 분양권을 넘겼고 거기에서 현재 내용 증명을 양주시에 보낸 상태이고 민형사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서도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뜨뜻미지근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자꾸 시간만 끌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양주시장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강수현 제7대 경기도 양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사람이 그 노덕봉 회장님 관련된 하늘한 추모공원 사업을 승인할 줄 당시에는 복직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주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양주시장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사람하고 시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시공사보다도 그 지금 그 한국 기독교 추모공원 저 대표이사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뭐 등산도 같이 잘 다니고. 등산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니, 참 자기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대표와 등산 다니고 친하고 지나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됐거든요, 그 양반이.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사람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아, 그 사람은 이제 여기 대표이사 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참 진짜. 아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아무튼 물증이 없으니까. 네, 물증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이건 말고 좀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개고기 같이 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뭐 물증이 뭐 없으니까. 예, 물증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뭔가 시공사와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증인과 증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참 결국은 이거에 대한 모든 그 실타래와 매듭은 양주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양주시에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네요. 현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시공사 대표, 네. 분양사 대표, 네. 재단 이사장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의정부지검에서 재판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네. 허가를 내주지 말고 분양을 금지시켜달라고 네. 수차에 요구했으나 그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은 운영하는 사람하고 다 시공사에서 가족들끼리 친인척들로 이사진을 장악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네.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은 네. 그 시에서는 민원찬원에서도 여기 22명이 지금 경기도민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 털리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 불러다가 이런 건 공중된 약정서를 해라 말이지. 이거 중요한 건데 그거 하나도 못 해주는 우리 그 시장님이 너무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정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신한저축은행과의 약정서의 그 빨간 박스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바로 저렇게 모든 권한을 노두봉 회장님한테 다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로 되고 하면은. 그래서 저 약정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중된 약정서. 예, 이사 그렇죠. 재판 끝나는 거지 아닙니까? 네. 저 공중된 약정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실제로 금산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 박순땡이라는 사람은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이 사람 박순땡이라는 사람이 시공사의 이영땡 씨의 처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재수 씨가 그 총괄 경리이사고 아이고. 또 그 지금 분양하는 사람이 이제 분양사 대표도 기소되고. 그러니까 시공사의 대표인 이영땡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실적인 재단 운영자로 봐야 되겠네요. 실질 운영자예요. 네, 운영자고 이제 박순땡은 자기 와이프인데 자기가 실제 이영땡 씨가 다 하는 거네. 결국에는 그 이영땡 씨도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사의 그 김용땡 씨라는 분도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니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저도 분양 보증금을 2억 7천 받고 천하명당이라고 거기서도 분양 보증을 3억을 받았는데 여기 시공사 대표하고 분양사 대표는 분양 보증금 한 푼도 안 받고 5년에 연장해가지고 58%씩 받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딴 사람한테는 분양 보증금 다 받고 이쪽 안 받고 5년씩 계약을 했던 것을 계약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업체였던 금산공원도 결국에는 엠파크로 돌아갔고 엠파크에서 결국에는 회장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엠파크를 하늘한중앙공원을 이들이 다 먹어가면서 금산공원 재단 이사장에 자기 와이프를 앉힌 거예요. 시공사 대표가. 그런데 시공사 대표인 그 이영택 씨랑 자기 와이프인 금산공원 재단 이사장 다 몽땅 다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어요.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파주에 있었던 조항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조항공원의 이사장인 백종땡 씨도 기소가 된 겁니다. 안 돼서 그 사람 기소됐죠, 사기 혐의로. 아니 됐다가 무죄를 받았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은 또 무죄가 됐어요? 왜 무죄를 받았냐? 기소가 됐다가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튼 법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아니 기소가 됐다가 구형을 5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5년을 받았는데 그때 검사가 이제 지금 금강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금강원장님이시고 5년을 때렸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으면은 검찰은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항소 하나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항소 포기했다고요? 그게 이제 뭐 그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사기 혐의로 5년이 구형이 됐는데 네.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는 무죄 처리해 버리면 네. 당연히 5년이면 되게 큰 형량이거든요. 네, 예. 그럼 검찰 입장은 당연히 네. 항소를 해야죠. 예, 그거 안 근데 했어요. 그걸 항소 포기했다고요? 예. 참 진짜. 아이고, 결국 300억 정도의 이익을 차지한 이 조항공원은 네. 아들 등 가족들한테 다 돈을 빼돌렸다면서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따로 별도로 고소하실 거지 이거는? 했습니다. 별도로 고소했어요? 예. 자, 오늘 아무튼 재단 이사장 금산공원의 박순땡 씨도 기소가 되어 있고 네. 이영땡 씨도 기소가 되어 있고 네. 분양사 김용땡 씨도 기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조항공원의 이사장 백동쪽 씨는 구형 5년 받았는데 풀려나간 거고 아무튼. 예, 예. 자, 현재 이 세 명 기소된 사람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재판 계속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양주시에서는 건축 허가라든가 네. 이걸 중지시키고 네. 분양도 중지시키고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여기는 피해자들이 않습니까? 네. 그 분양해가지고 다 팔아먹으면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돈 받습니까? 그렇죠. 그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안 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양주시가 뭔 독배죠? 네? 이게 양주시장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것이죠. 이게 왜냐면 네. 민원 처리가 지금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기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기소가 돼 있는데 네. 그거를 판결을 받아오라고. 야, 판결 받은 다음에 그 양주시장 판결 받을 때까지라도 네. 분양금지 가처분을 시키고 그 양주- 건축허가를 또 내주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이 양주시장하고 네. 이 시공사하고의 그 밀착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들을 좀 취재를 더 전밀하게 해봐야겠네요. 예.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네. 하고 있는 탐정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입니다. 네. 자, 문제는 약정서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중된 약정서대로만 네. 돼요. 공중된 약정서대로 하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다 해결돼야 됩니다. 네. 저 약정서에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하면 네. 변제가 되면은 결국 모든 사업권을 다시 노덕봉 회장님한테 네. 돌려줘라라고 공증이 되어 있는 약정서입니다. 네. 그래서 네. 모든 채무가 변제가 됐나요? 네, 그렇죠. 신한저축은행에 네. 100억 대출한 것이 네. 다 변제가 됐는데 네. 그 이사회에서 네. 100억 대출이 변제가 안 된 것으로 네. 돈을 또 쓸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이사회를 하자고 그 이사였던 김모 씨가 네. 김모 씨가 거기서도 또 잘렸어요. 수목장을 네. 8억을 자기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5대5로 갔는데 한 300가량 벌으니까 또 그는 8억 주고 그냥 내쫓아버렸대요. 거기도. 참 뭐가 복잡하네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한 사실을 네. 한 분이 네. 경찰에다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사실 확인서 보시면 네.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사람께서 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네. 사실 확인서를 써줬는데 2번 항목을 보시면 네. 대출금이 변제됐다. 네. 모든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었음에도 네.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이사회의를 하여서 재단을 더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북부청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저 사실 확인서를 보고 결국에는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사업권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덕봉 회장님한테 짜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알고 있죠. 수사는 아는 사람은 수사관이 누구? 네. 아니 약정서 하나만 봐도 알고 이거 네. 확인서 하나만 봐도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수사가 이렇게 주지부진해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맡고 있는 겁니까? 그 이제 변호사가 네. 3인이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제 사건을 11건 정도 하던 사람이 네. 11건 정도 하던 사람이 재단 이사로 들어가면서 저를 배신하고 그쪽 변론을 하면서 그 코치가 다릅니다. 지금 그 가처분권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노덕봉이고 같이 오지 말고 혼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노덕봉이 사기꾼이고 저기 하니까
노동권이 돈 대주지 말고 뒷돈도 대주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나를 사기꾼으로 몰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노덕봉 회장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면은 네. 자기들이 모든 사업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덕봉 회장님을 이사장으로 안 앉히려고 하면은 네. 그 가처분을 해준 사람한테만 네. 어느 정도 좀 뭐 돈을 줘서 입막음을 해버리고 유야무야 시켜버리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거겠죠. 아, 그래요? 어떻게 안보고도 잘하시네.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네. 아니면 이제 기소가 되어 있고 네. 자기들이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는 상황이니까 네. 감옥에 안 가려면은 자기들 무죄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무죄가 되고 감옥에 안 가려면은 노덕봉 회장님을 자꾸 엮어서 노덕봉 회장님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더탐사의 이사들로부터 네. 각종 횡령, 각종 무슨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다 왕창 당했거든요. 저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무혐의 받았는데 이들은 드디어 배임 혐의로 아마 이번 달 안에 검찰로 기소가 될 겁니다. 진실은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이길 자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네. 진실은 밝혀집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노덕봉 회장님 사건에 진행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와서 밝혀진 내용이지만은 노덕봉 회장님께서 이 사업권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정말 지푸라기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다행이라면 참 다행이고 아주 불행중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노덕봉 회장님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노덕봉 회장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사업을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놓은 게 오히려 지금은 네. 도움이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도움이 돼서 노덕봉 회장님한테 사업을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놨던 거에 승소를 그 사람이 한 건데 그거를 양주시에서 무시해버리고 조항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허락을 해준 거. 이게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양주시는 이걸 되돌려 놔야 되는 겁니다. 네. 되돌려 놔야 되고 현재 그 조항공원은 약정서대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업을 다 변제를 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양주시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키는 양주시가 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양주시한테 따져야겠는데요. 네. 한번 취재 한번 나가죠. 네, 한번 나가야겠습니다. 양주시에 가서 양주시장님한테 한번 왜 그러시는지 제대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증된 약정서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변이고 또 그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고 이런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공정된 약정서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냐? 그러면 이제 엠파크가 저기 했다는데 엠파크는 이미 하늘은 추모원에다가 모든 분양권 이런 걸 다 공동 사업 약정서로 해가지고 하늘한 추모를 엠파크는 빚이 많아가지고 분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지금 가져간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후속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겠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시공사 측 관계자든가 조항공원 측 관계자가 보고 계신다면 저희가 오늘 방송한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골당 사업을 하면서 특히 그 수목장 사업을 하면서 무려 3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버셨죠. 거기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서 본 3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가족끼리 나눠 먹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거 다 저희가 취재하겠습니다. 취재해서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걸 다 밝혀낼 겁니다. 그 전에 빨리 노덕봉 회장님한테 사업권을 약정서대로 돌려주셔야 될 겁니다. 약정서대로. 그렇게 안 하시면은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는 감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이제 이 건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그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데 허가나지 않은 곳에 그 수목장을 저기 장사 등에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허가는 또 어디서 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양주시에서 내는데 그것도 양주시에서요? 네, 허가나지 않은 곳에 저기를 모셨어요. 장사 등에 법률을 위반하고 수목장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허가를 양주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난 자리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도 그럼 그것도 양주시에 눈 감아준 거네요.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주시도 한번 또 제대로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만나 줄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속 방송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보강 취재도 하고 양주시장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보강 취재를 해서 도대체 왜 양주시가 이렇게 시공사 편만 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국민의힘 소속 양주시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공사 대표님, 저를 만나가지고 수목장 해가지고 몇백억 벌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공중진 약정서대로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객들이 주인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단에는 돈 한 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사장, 이사 다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허가권과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객들이 재단 소개쟁이가 그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 8천만 원 소개비를 안 준다고 3천만 원 받고 하는 이사장이 하고 있으니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빼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열린광TV 법인 만들 때도요 10원 한 장 투자 안 했던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내쫓아버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빨리 진실을 밝히십시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방송 초입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열린광TV 경영 상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열린광TV 채널 멤버십, 항해사 및 선장 등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열공마크를 달아주십시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항해사 혹은 선장 등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시는 국민은행 2974-01-04-15505로 후원 계좌로 십시일반 조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저희 열린광TV 정철수 PD가 덧탐사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을 인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3억이나 되는 소송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3억 정도 되는 큰 소송 비용이 들어가면서 제가 집도 정리하고 이래저래 많은 비용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멤버십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제가 실수를 저질러 버려서 한 단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그 열린광TV를 후원하던 그 항해사 단계가 있었는데 전부 다 환불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재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되게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십시일반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라는 대명제를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 화이팅입니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방송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열공!